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이게 좀 독특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한 경찰서장이 관할 지구대 직원들과 나눈 아침 회의 녹취록이에요. 10년도 훨씬 넘은 기록인데, 이걸 읽다 보면 이상하게 꼭 오늘 우리 회사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새로 부임한 리더가 조직에 그 보이지 않는 벽 있잖아요. 그걸 허물고 완전히 굳어버린 문화를 바꾸려고 어떤 시도를 하는지 그 생생한 고민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리더십 실험실 같은 느낌이죠. 리더십 실험실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 녹취록이 정말 흥미로운 게 지시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대화로 풀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경찰 조직처럼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한 곳에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네네. 그래서 이건 그냥 2009년의 어느 경찰서 이야기가 아니라 리더십이란 대체 무엇인가, 조직은 어떻게 살아 움직여야 하는가, 이런 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어색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첫 만남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소장이 던진 첫 질문이 정말 의외였어요. 네. 요즘 무슨 재미있는 일로 살아요? 보통 실적 보고부터 시작할 텐데 말이죠. 직원들도 엄청 당황했는지 애인 만나는 재미요, 주말 농장 가꿉니다 같은 약간 좀 모범 답안 같은 대답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영리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영리한 접근이요? 네. 만약에 업무 얘기로 시작했다면 모두가 상사와 부하라는 가면을 딱 썼을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툭 던짐으로써 그 가면을 살짝 벗겨내는 거죠. 나는 당신들을 통제하러 온 권위자가 아니라 당신들 사람이 궁금한 한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딱딱한 관계의 틀에 일부러 균열을 내는 아주 전략적인 오프닝인 셈이죠.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분위기를 깬 다음에 더 파격적인 수를 두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고백. 네.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는데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지금도 아버지 만나면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 생활에도 어떤 폐해가 있느냐? 상사들이 어려운 거야. 어려워서 쉽게 접근이 안 돼요. 아니, 경찰서장이 직원들 앞에서 이런 개인적인 약점을 공개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아, 리더가 자신의 취약점을 먼저 드러내는 건 나는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그러니 여러분도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어떤 무언의 허락을 주는 것과 같아요. 허락이요? 네, 나도 상사가 어려웠다. 이 고백 한마디로 직원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그냥 단숨에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건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니고요. 자신이 왜 그렇게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진솔한 설명 방식인 겁니다. 그렇군요.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우리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통의 부재다라는 진단을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백이 결국 조직 전체의 문제 진단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소통의 물꼬를 튼 서장이 조직의 현재 상태에 대해 내놓은 진단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조직이 탄력을 잃은 스프링 같다고 말합니다. 네, 그 비유가 이미 우리 조직의 스프링이 거의 붙어버렸어요. 하도 눌러놔가지고 이제 펴지지 않는 스프링이 되어버렸어요. 이 비유를 듣는데 뭔가 좀 서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조직이 그냥 침체된 게 아니라 아예 회복 불능 상태에 가깝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 표현은 단순히 사기가 떨어졌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프링의 본질이라는 게 압력을 받으면 움츠려들었다가 압력이 사라지면 다시 팍 튀어오르는 회복 탄력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본질적인 기능 자체가 망가졌다는 진단인 거죠. 외부 압력에 반응하고 스스로 되돌아올 힘, 즉 조직의 다생력이 죽어버렸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생력이 죽었다. 그리고 그는 그 원인이 직원들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스프링을 계속해서 짓누른 사람, 즉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명확히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위쪽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군요. 이런 접근에 대해서 한 직원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 있었죠. 과거에는 무조건 상부 지시만 따랐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메일 같은 소통 창구가 많아져서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나 싶었는데 여기서 서장의 답변이 정말 칼날 같습니다. 네. 안 우던데?
제가 질문을 해서 답변 좀 달라고 했는데도 안 와. 이렇게 딱 잘라 말해요. 이건 분위기를 좀 싸늘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일부러 면박을 주려던 걸까요? 면박을 주려는 의도라기보다는 환상을 깨려는 의도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환상을 깨려는 의도요? 네, 소통 창구가 있다는 사실하고 실제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현실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죠. 아, 이메일 시스템이라는 도구가 있는 거랑 그 안에서 솔직한 의견이 오가는 문화가 있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다르죠. 서장은 여러분, 우리가 소통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열지 않는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라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소통의 껍데기를 부수고 이제 진짜 대화를 시작하자는 거죠. 그렇군요. 착각을 깨는 과정이었군요. 그렇게 조직의 근본적인 건강 상태, 그러니까 스프링의 문제를 진단한 재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스프링을 짓누르는 가장 구체적인 압력, 바로 평가 시스템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네, 정말 생생하게요. 한 직원이 그러잖아요. 절도범을 잡는 건 평가 점수가 높은데 밤새 검문 검색해서 무면허 운전자를 잡아내거나 폭력 사건 처리하는 건 점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드는 불법 오락실 단속 같은 건 아예 실적으로 쳐주지도 않는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다른 직원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평가 항목에 있는 실적을 채우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경찰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인 주민과의 소통이나 동네 순찰 같은 활동은 오히려 기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녹취록에 담긴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주민과 접촉하면서 시간 뺏기 싫습니다. 그 실적에 맞추기 위해서. 이 말을 듣고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경찰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정말 뼈아픈 고백이죠. 하지만 그 직원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게 바로 성과주의의 역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주의의 역설. 네. 측정하기 쉬운 몇 가지 지표로 조직을 평가하고 줄 세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지표를 달성하는 데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하지만 측정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가치들, 예를 들면 주민과의 신뢰 형성 같은 것들은 철저히 외면당하는 거죠. 아, 시스템이 선한 의도를 가진 개인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조직 전체를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군요. 서장 역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날카롭죠. 지금의 평가 방식은 명확한 목표 없이 그냥 순위 경쟁만 시키는 거다. 이렇게 비판해요. 특히 지역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 비유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 그 비유요? 네, 사건이 거의 없는 조용한 동네랑 사건이 들끓는 번화가가 똑같은 기준으로 경쟁하는 건 마치 라이트급 선수와 헤비급 선수를 한 링에 올려놓고 싸우게 하는 것과 같다고요.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목표가 없다는 지적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나 합의 없이 단순히 몇 건을 처리했는가라는 숫자만 따지는 시스템은요, 구성원들을 지치게 하고 냉소적으로 만들 뿐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의미 없는 숫자 노름인데 점수 잘 주는 것만 골라서 하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서장은 이 왜곡된 평가 시스템이라는 암덩어리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죽어버린 스프링의 탄력성을 절대 되살릴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서장은 문제 제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철학을 제시합니다. 네, 대안을 제시하죠. 그가 제시하는 키워드는 지시가 아닌 합의예요. 그리고 이걸 공을 던지는 행위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지구 대장하고 합의를 하고 결정했으면 이미 공이 저리 건너간 거야. 합의를 했다는 건 그 업무에 대한 책임도 함께 상대에게 넘어갔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서장이 중간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합니다. 아, 그 커넥터 이야기요? 네. 그는 상부의 지시를 아무런 고민이나 가공 없이 그냥 그대로 아래로 전달만 하는 중간 관리자를 커넥터, 즉 전달자라고 부르면서 그런 역할은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요. 오히려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깎아내리는 행위라고까지 말하죠. 와, 이건 비단 경찰 조직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조직의 중간 관리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단순한 지시 전달자인가 아니면 가치를 더하는 조율자인가? 정말 모든 팀장님들이 뜨끔할 만한 이야기네요.
그러면서 윈윈윈 모델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경찰만 좋은 게 아니라 국민도 좋고 정부를 좋은 모두가 이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네. 이걸 책임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 위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라면서 상부의 지시를 핑계대는 순간 개인의 판단과 가치는 사라지고 그냥 시키는 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저는 그런 서장 되기 싫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역은 자기 결정권과 주체적인 책임입니다. 자기결정권과 주체적인 책임을 군말 없이 잘 해내는 수동적인 부품이 아니에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동료들과 합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주체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일이 재미있어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스프링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2009년의 한 회의 녹취록을 통해서 한 리더가 조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권위적인 지시 대신 인간적인 소통으로 시작해서 탄력을 잃은 스프링이라는 날카로운 진단을 내리고 숫자 뒤에 숨은 평가 시스템의 왜곡을 파헤쳐서 최종적으로는 책임 있는 자율성이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과정이 참 드라마틱하게 느껴졌습니다. 10여 년 전의 기록인데도 전혀 낡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네, 전혀요. 그 이유는 이 녹취록에서 다루는 갈등들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 가능한 양적 지표와 조직의 본질적 가치 사이의 충돌,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와 수평적 소통의 필요성 같은 문제들은 어쩌면 2024년, 오늘 바로 여러분의 조직에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녹취록 막바지에 서장은 이런 파격적인 말을 해요. 직원들과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기만 했다면 그 과정에서 좀 놀았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네, 그 말도 참 인상적이었죠. 리더의 역할은 부하 직원을 하나하나 감시하는 게 아니라고 딱 선을 긋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조직에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자율성이란 과연 감시가 사라지는 자유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자유의 대가로 따라오는 온전한 책임의 무게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자유의 달콤함만을 원하고 책임의 무게는 애써 외면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